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9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9세 소년이 하교길에 사라졌습니다. 44일 동안 범인은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몸값을 전달했는데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2년간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DNA로 유령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아동 유괴 사건입니다. 1982년 이형우가 태어났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형우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서울 해화동에 살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안전했습니다. 1991년 형우는 9세였습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형우는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집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우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이미 하교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왔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동네를 뒤졌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우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형우 아버지 이성길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형우를 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몸값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었습니다. 형우가 살아있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범인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시했습니다. 돈을 준비하라고. 범인을 잡겠다고.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어디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갔습니다. 돈을 놓았습니다.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경찰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형우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새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이번엔 진짜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갔습니다. 돈을 놓았습니다.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돈을 가져갔습니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놓쳤습니다. 범인이 사라졌습니다. 돈도 사라졌습니다. 형우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형우를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기다렸습니다. 형우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44일이 지났습니다. 3월 14일 서울 홍제동 저수지였습니다.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물가에 뭔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형우였습니다. 숨져 있었습니다.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국과수가 왔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사망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형우는 유괴 초기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죽은 아이를 두고 44일 동안 돈을 뜯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실신했습니다.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44일을 버텼습니다. 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가 연일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디서나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협박 전화를 분석했습니다.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추정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미제였습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07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형우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형우 부모님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2020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DNA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오래된 증거물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형우 사건 증거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전 증거물이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DNA를 찾으려 했습니다. 2023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가 검출됐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DNA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령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70대 남성이었습니다. 1991년 당시 30대였습니다. 서울에 살았습니다.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용의자는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DNA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32년 만이었습니다. 형우 부모님이 법정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성길 씨는 70대가 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70대가 됐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우를 생각했습니다. 9살이었던 형우를.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용의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DNA 증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명확합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2025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우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형우는 9세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살았다면 43세가 됐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우는 1991년에 멈췄습니다. 9살에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아동 유괴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아이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소시효 폐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살인범은 시간이 지나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DNA 수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우 덕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범인은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재판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3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1년 1월 29일 9살 이형우가 하교길에 사라졌습니다. 44일간 가족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값을 냈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이미 없었습니다. 32년이 지났습니다. DNA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우가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